입니다. 의사표시. 비진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 먼저 요건 봐야 되고 효과 봐야 되겠죠. 자, 요건. 불일치를 알면서 혼자 따라서 기억.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비진이는 통정의 표시하고 구별되고, 불일치를 알고 한다는 점에서 모르고 한 착오와 구별돼요. 이걸 장난쳐요. 그래서 통정이 없으니까 통정한 통정과 구별, 알고 한다는 점에서 모르고 한 착오와 구별, 이렇게 연결이 맞아야 맞는 지문. 이걸 장난쳐, 장난. 자, 2번. 진이란 특정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게 아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아니다. 이렇게 끝나야 맞는 지. 이걸 장난치고. 자, 3번. 강박 중요죠, 이게. 자, 재산을 강제로 국가에 뺏긴다는 것이 본심에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시 50, 80년 상황에서는 국가의 재산 헌납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주기로 했죠. 주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주기로 한 거야. 그래서 이거 증여 의사로 증여한다는 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 강박 증여니까. 따라서 이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하는 비진이 의사 표시가 아니다. 비진이는 증여 의사 없는데도 증여 표시하는 게 비진이. 근데 이놈은 증여 의사가 있죠. 증여 의사로 증여 표시. 이걸 외우란 얘기예요. 따라서 기억. 이 지문 어떠죠? 강박 증여의 경우 증여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증여 의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요. 그대로 나와요. 이거 장난도 안 쳐. 왜? 이걸 장난치다가 출제원이 헷갈려버려. 없다고 할 수 없다. 장난 어떻게 치지? 하는 순간 출제원이 막 돌아버려.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장난을 안 쳐요. 증여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맞는 지문. 자, 그래서 강박증여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주려고 줬다. 의사 표시가 증여의사로 증여표시. 의사표시 일치. 비진이 아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진이 아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정답지문이에요. 정답지문. 자, 4번. 명의대여죠. 명의를 빌려줬어요. 자, 이놈의 의사표시는 마찬가지. 비진이 아니다. 대출, 채무 부담한다는 의사로 부담한다는 표시. 채무 부담 의사로 채무 부담한다는 표시. 증여 의사로 증여한다는 표시. 구조가 똑같죠. 의사 표시 일치. 비진이 아니에요. 따라서 기억. 갑을류의 의리 대출약정서에 주채무자 사인했다면, 설사 은행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인했다. 네 빚이다. 네 빚. 명의 빌려준 지 의리 대출금 받는 채무 진다. 부담한다. 왜? 유효니까. 유효니까. 알랄 무효가 아니란 얘기예요. 비진이면 은행이 알았으면 알랄 무효가 되죠. 근데 비진이가 작동이 안 돼. 그냥 유효예요. 유효. 사인하면 끝. 네 빚이다. 을. 명의 빌려준 네 빚이다. 을이 대출금 받는 채무 부담한다. 그러면 맞는 지문. 자,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가 사용자는 사장님이겠죠. 사장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사표 제출해서. 자, 범진적이 떴어요. 사표 낼 생각이 없죠. 그런데 사직 의사 표시했죠. 의사와 표시가 사직 의사 없는데 사표. 비진이 불일치. 괄호 있죠. 사직 의사 없이 사표 냈죠. 비진이. 이건 비진이에요. 자, 하지만 6번. 자의로 수수로 사표 냈죠. 중간 퇴직 의사 표시. 일단 사표 내고 다시 재입사. 이렇게도 떠요. 수수로 낸 거예요. 수수로. 따라서 이건 비진이가 아니다. 이렇게 끝나야 돼. 범죄적 있어. 사직 의사 없는데도 사표 냈죠. 그러니까 없는 놈이 냈으니까 비진이. 하지만 6번은 자의로 사표 냈죠. 비진이 아니다. 이렇게 구별만 하면 돼요. 자, 효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비진의 의사 표시는 증여의사 없이 증여한 경우 원칙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 들어가요. 상대방은 갑에 줄 생각이 없다는 갑의 마음을 모르죠. 그러니까 표시 행위를 토대해서 고마워했죠. 줘야 됩니다. 원칙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있다. 발생한다. 유효. 원칙 그대로 유효. 하지만 2번. 상대방이 의리 표의자 갑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죠. 원칙 유효.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무효. 이 증여는 무효가 되죠. 그러면 알 수 있었다. 이걸 선의 과실로 낸다는 얘기지. 그게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알았다. 악의.
알 수 있었다는 너 몰랐지만 과실 조금만 주의했다라면 너 알 수 있었잖아. 선의 과실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의 과실 나오면 빨리 이게 알 두 번째 알 수 있었다구나. 따라서 알이니까 너는 무효고 무효면은 을 등기 박아도 소유권 없다로 끝나야겠구나. 그래서 오른쪽 기억 비진이가 알이라면 상대방 을이 등기 박아놔도 을은 증여가 무효죠. 소유권 없다로 끝나줘야 돼. 자, 그래서 선의과실이 알 수 있었다는 거. 그 다음 선의과실을 또 이렇게 과실로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선의과실 알 수 있었다는 표현 방법이 세 가지예요. 한글로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과실로 알지 못했다. 선의인데 과실이 있다. 이 세 가지 형태로 지문에 나오니까 이게 다 같은 동네라는 걸 빨리 훈련하셔야 돼. 이게 나오면 난이도 상 지문이 돼요. 선의과실, 과실로 알지 못했다. 이게 나오면 빨리 바꿔야 되거든. 이게 알 수 있었다구나. 무효구나. 무니까 을은 등기박아도 소유권 없겠구나. 자, 1번 기억. 따라서 알이면 무효니까 유효가 되려면 알 반대 선의 무과실. 결국 유효가 되려면 1번의 기억. 비진이는 상대방이 선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한 해 유효다 하면 맞는 지문. 유효가 되려면 몰라야 되고 과실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무효가 돼버리니까 선이고 과실도 없어야 돼. 선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한 해 유효다 맞는 지문. 자, 그러면 비진이가 유효라면 을 등기 박으면 을은 유효죠. 있을 유 소유권이 있다. 그래서 이 증여가 비진이 의사표시 같은 말이에요. 유효면 을 등기 유효 을 소유자 알이다 하면 비진이 무효가 되니까 을 소유권 없다. 이렇게 연결되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제일 난이도 상 지문이 돼요. 만약 나온다면. 어려워서 한 번밖에 안 나왔어. 30년 동안. 자, 3번 상대방 을이 피해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느냐? 당연히 너 알았지. 무효주장자 갑이. 항상 무효주장자인 갑이 너 알았지. 너 알 수 있었지. 악의를 입증합니다. 세트예요. 자, 3자 비진이 무효는 선의 병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알 무효죠. 을이 병한테 팔았죠. 그러면 이놈이 선이라면 이 무효로 선의 병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의사표시 동네에서 병이 나오면 그놈이 선이면 선이 동그라미 빵 하는 거야. 선이가 나오면 몰랐다가 나오면 병이 나오면 3자죠. 선의 병에 대해서는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선의 병은 유효로 바뀌어버리니까 소유권 취득. 그래서 의사표시에 선의 3자. 을하고 헷갈리면 안 돼. 을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비진의 경우에는 선의 과실까지 없어야 돼요. 선이 무과실해야 이 증여가 유효 소유권 취득. 얘는 과실도 없어야 돼. 상대방은. 하지만 3자는 선이면 충분. 선이면 충분. 헷갈리면 안 돼요. 선이면 충분. 3자는 무조건 선이라는 두 글자 뜨면 설사 병한테 잘못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어. 보지 마. 3자는 선이면 충분. 선이면 소유권 취득. 하지만 상대방은 선이어야 되고 과실 있으면 안 돼. 왜? 선이 과실은 알 수 있어. 무가 되거든. 그러니까 무효. 하지만 병이 선이라면 이놈은 보호돼요. 이놈은 알랄 무효죠. 잘 잡아야 돼요. 3자인지 상대방인지. 이게 난이도 최상 문제였어요. 이게 3년에 한 번 나왔어. 틀리라고 냈어요. 대부분 틀렸지. 하지만 이것만 정확히 하면 난이도 상을 잡아요. 자, 갑니다. 그래서 비진이 무효는 선의 3자, 선의 병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세트죠. 이제 의사표시. 적용 범위. 이것도 이제 종종 나오죠. 법률행위에 작동되겠죠. 의사표시. 재산상. 자, 1번. 비진이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든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든 다 적용된다. 통정할 상대방이 있어야겠죠. 통정 의표시만 상대방 있는 놈만 적용되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작동이 안 돼. 통정해야 되니까. 통정을 제외한 비진이 차고 사기 강박은 상대방이 있든 상대방이 없는 법률행위든 다 작동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두 개죠. 상대방 있는 놈이 계약이 있을 거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있겠죠.
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하나밖에 없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여기에 다 적용된다. 시험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이게 나와. 이게. 단독행위도 적용돼요. 상대방 있든 없든 다 이렇게 훈련하시고. 자, 2번은 할 필요 없어요. 자, 대리권 남용. 2번에 1번. 대리인이 오로지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 권한을 남용했다. 그러면 대리인을이 횡령했구나, 갖고 튀었구나. 대리인 자기 이익 대리권 남용. 원칙 본인에게 유효. 유권 대리예요. 갑은 돈 한 푼 못 받았어도 소유권 넘겨야 돼. 책임져요. 하지만 상대방 병이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무효. 또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원칙 유효, 무효. 비진유 규정 유추 적용한다로 끝나야 돼요. 자, 가족법상행위는 우리 민법 총칙 규정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 규정 작동 안 돼요. 너는 따로 놀아 그래요. 이쪽은 진위가 중요해서 그래요. 자, 공법행위. 공무원 사표 이게 나오면 너는 공법행위구나. 공법이란 말도 떠요. 공법행위는 우리 민법 동네가 아니죠. 그러니까 민법 의사표시 규정이 작동이 안 된다. 이렇게만 나와요. 이렇게. 자, 비진위. 통정 갑니다. 통정의 표시는 무효죠. 마찬가지 선의 병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 동그라미 1번 오른쪽. 통모, 합의, 양해 다 같은 말이에요. 통정했다. 통모, 합의가 있어야 되고 시험지문 양해도 통정이에요. 그래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A, 채권자 A로부터 강제집행 경매를 면탈 또는 면하기 위해서 갑이 소유권 줄 생각 없이 을과 짜고 매매한 것처럼 꾸몄다. 을 등기 넘겨줬다.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오죠. 자, 합의가 있으라는 거. 2번 통정은 합의를 요해. 그 다음에 3번 명의대여죠. 하지만 이 단어가 떠요. 갑에 대한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을을 이게 명의 빌려준 놈이요. 을을 형식상 주채무자 이 말이 뜨고 은행도 이를 양해. 은행이 금융기관이 양해해줬다. 양해는 통정이에요. 따라서 저기 명의대하고 여기 명의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금융기관 이를 양해했다. 명의대여죠. 대출. 그러면 이건 통정. 바로 이 대출계약은 무효가 돼 버려요. 그래서 양해라는 말은 통정이다. 통정. 이 대출계약 통정의 표시 무효. 명의 빌려준 을은 대출계약 당사자로 보지 않는다. 진짜 부탁한 저 갑이 당사자가 돼요. 그래서 형식상 주채무자 또는 양해, 은행이 양해. 그러면 이거 이 대출계약은 통정이 돼서 명의 빌려주는 네 빚이 아니다. 결론이 바뀌어버려요. 결론이 무니까 채무 없겠죠? 명의 빌려 채무가 없어. 자, 은닉행위.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자, 증여라는 행동은 있죠. 그런데 증여세 안 내려 증여를 숨기고 싶죠. 노출되기 싫으니까. 그래서 계약서에 매매로 꾸며서 등기소에 매매계약서 짜가를 제출해서 등기 원인이 매매가 돼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았죠. 자, 이거 증여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을 등기 유효 을 소유자. 자, 갑니다. 1번 갑을 매매계약은 꾸몄죠. 매매한 것처럼 꾸며. 따라서 통정의 표시 가장매매로 무효. 하지만 증여는 숨겨진 은닉행위로 유효. 자, 3번 을 등기 유효 을 소유자. 실체관계 부합법리에 따라 증여라는 실체가 있죠. 따라서 을 등기 유효 을 소유자. 따라서 왼쪽 놈 갑은 을한테 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 이 등기는 유효죠. 그러니까 등기 말소 안 되는 거고 을은 소유자죠.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거나 잡아도 돼. 소유자를 잡는 게 제일 쉬워요. 을은 소유자. 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관련 행동은 못하는 거야. 등기 말소에 못합니다. 자, 을이 삼자 병한테 등기돼 있으니까 팔겠죠. 자, 병 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 선의도 있을 수 있고 악의도 있을 수 있겠죠. 선악은 보지 마요. 암놈을 봐. 암놈. 을이 소유자면 승계 취득할 거고 을이 소유권이 없으면 승계 취득을 못하겠죠. 자, 을은 소유자죠. 따라 소유자로부터 샀으니까 병은 그대로 승계 취득. 설사 악이라도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 암놈이 소유자니까 그대로 승계 취득. 따라서 지문이 하나 더 뜨죠. 갑이나 을은 이 삼자 병을 상대로 들이댈 수는 없다로 끝나야지. 이 등기 유효죠. 그러니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소유자죠. 병은 소유자지. 소유자에게는 들이댈 수
없다. 을이든 병이든 갑은 들이댈 수 없다. 없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 빵빵 치고 온전하게 내 걸로 만들라는 얘기. 애우지 말고. 어떻게 해요? 풀어내야지. 계속 풀어가는 거예요. 1번 2번 외워야지. 가짜 매매로 무효 매매는 정해진 숨겨진 은행행위로 이건 외우고 나머지 이제 풀어가야 돼요. 을등기 유효. 왜? 증여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을등기 유효. 을 소유자. 여기까지는 외우고 나머지는 풀어가셔야 돼. 갑은 을에게는 할 수 없지. 소유자니까. 병한테 팔았다. 암놈을 봐요. 소유자. 병에게는 할 수 없다지. 소유자니까. 자, 효과. 당사자 간 갑을 간의 효과. 갑을 통정의 표시니까 언제나 무효.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다. 맞는 지문 격. 무니까 갑과 을은 이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가 없죠. 따라서 채권 청구할 수도 없고 채무 이행할 필요도 없다. 니은 통정의 표시, 의사표시니까 대부분은 반사로 보지 않는다. 반사 아니니까 불법 원인급여 아니다. 따라서 을한테 돌려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주로 디귿이 나오죠. 을등기 무효죠. 매매가 무효니까 가짜 매매. 따라서 소유자는 암놈, 갑. 따라서 갑은 을한테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대한 물청,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등기 말소 대신 진정명의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매매가 무효니까 을등기 무효, 소유자는 암놈. 이게 명의신탁에서 그대로 작동된다는 얘기죠.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암놈. 매매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갑. 따라서 갑은 소유자로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말소 대신 진정명의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하나씩 다 그래 하면 돼요. 자, 2번. 갑한테 돈 빌린 채권자 A는 빼돌렸죠? 그러니까 자기 채무자 갑을 대위해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대위권. 그 다음 이 매매계약을 통정으로 무효죠. 그런데도 채권자로서 채권자 취소권을 날려버릴 수 있다. 무효인데도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통정에서 채권자 A는 대위도 할 수 있고 채권자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고 둘 다 있다. 자, 3자. 병한테 팔았죠. 이놈이 선이다. 동그라미 1번. 허위표시 통정 무효로 선의 병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3자 보호규죠. 따라서 선이라면 갑을은 무효지만 유효로 바뀌어버린다. 유. 따라서 선의 병은 소유권 취득. 소유자. 따라서 갑은 선의 병을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소유자니까. 니은 병은 선이면 충분. 그래서 3자에 선이가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하는 거야. 선의 병 나오면 과실 이런 거 보지 마. 선이면 충분. 과실 있어도 보호된다. 과실 있어도 소유권 취득. 선이니까. 디귿 제3자는 선의로 추정. 따라서 추정되니까 스스로 저 몰랐어요. 저 선이에요. 선의는 지가 입증하는 게 아니다. 추정되면 입증은 상대방 갑한테 넘어간다. 그래서 선의된 입증은 무효주장자인 상대방 갑이 반대사실, 선의 반대사실 너 알았지? 아기를 갑이 입증해라. 세트죠. 너 알았지? 적극적 사실. 저 몰랐는데요. 입증 불가. 저 아닌데요. 저 과실 없는데요. 그런 건 입증 다 못하죠. 적극적 사실. 너 알았지? 아기를 입증해라. 무조건 맞아요. 2번. 선의병 소유권 먹었어. 그 순간 갑은 소유권 상실. 따라서 갑은 을한테 아파트값 내놔 이 나쁜 놈아 하죠.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엊그제 팔레트강 봤죠? 이거 엄청나게 장난친다고. 선의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선의병이 소유권 먹고 선의 저당권자가 경매로 날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아파트값은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3번. 선의병인데 이놈이 정한테 팔았네요. 그런데 정은 이 사실을 알고 산 악이네. 악의 전득자. 이놈이 과연 보호되느냐. 암놈이 선이네. 그대로 승계취득. 선의병이 소유권이 있죠. 그대로 승계취득. 뭐 엄폐물의 법칙 해도 돼요. 암놈이 선이니까 엄폐됐다 해서 어찌됐든 선의병이 소유자네. 그대로 승계취득. 소유자니까 보호되겠죠. 악의 전득자라도 보호된다. 따라서 갑은 이 통정무효로 악의 전득자에게 들이댈 수는 없다. 보호된다. 소유자니까 소유자의 승계취득 엄폐물의 법칙 아무거나 해도 돼요. 자, 오른쪽 4번. 갑의 채권자 A죠. A는 선의병에게 들이댈 수 없다야. 무조건.
갑의 채권자도 들이댈 수 없죠. 왜? 선의의 병은 소유자죠. 따라서 이게 우리 지문이에요. 갑의 채권자 A는 선의의 병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 신청할 수 없다. 지문 하나. 지문 둘. 갑의 채권자는 선의의 병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지문 둘. 선의의 병에게는 갑이든 갑의 채권자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다야. 결국 중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있다 없다 싸움이라서 뭔가를 할 수 있는지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민법은 실체법이라 권리 의무 관계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죽어라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들이댈 수 없지. 왜? 선의 동그라미 하는 거야. 선의의 3자에게는 갑이든 갑의 채권자 A든 선의의 병 소유자죠. 소유자에게는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났네. 맞는 지문. 있다로 끝나면 X지문. 자 5번. 선의의 3자에게 허위표시 무효를 갑은 들이대지 못하죠. 하지만 선의의 3자 병 지가 무효주장한 것은 상관없다. 병이 선의의 3자가 스스로 무효주장한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지. 갑과 을이 들이대지 못하지. 근데 선의의 병 스스로는 무효주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면 뭐 완벽하지. 완벽. 자 이제 병이 악이에요. 악의 3자입니다. 당연히 1번 제3자가 악이라면 갑이든 갑이 채권자든 악의 병에게는 들이댈 수 있다. 중간 이렇게 두죠.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악의 병에게는 들이댈 수 있다. 선의의 병에게는 들이댈 수 없다. 있다 없다로만 장난쳐요. 중간단은 절대 장난 안 쳐. 있다 없다만 잘 파악해봐요. 자 2번 병은 악인데 병이 정한테 팔았는데 전득자는 선이죠. 그럼 무조건 3자. 병도 3자고 정도 3자예요. 갑과 을만 계약의 당사자고 병, 정, 무 기타 등등 다 3자. 따라서 병 3자 나왔고 병한테 산 정도 3자죠. 자 정 3자의 선의가 나왔죠. 그럼 선의 동그라미. 선의의 정에게는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야죠. 결국 병, 정부터 나오면 다 선의가 나오면 동그라미야. 그러면 선의의 병, 선의의 정에 무조건 대항할 수 없다. 원래 악의 정은 왼쪽 3번 들이대야 되는데 앞놈이 선이죠. 그러니까 선의의 앞놈이 동그라미 치고 앞놈이 선이 뒷놈은 악이. 앞놈이 선이네 보호돼요. 앞놈은 악이 뒷놈은 선이. 네가 선이네. 그러니까 선의의 정은 보호되고 악의 병은 팔기 전에는 보호 안 되겠지. 그래서 제3자는 지가 선이라면 보호된다. 선의의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요. 없다. 갑이든 채권자든 다 우리 기출지문 하나하나 다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자 3자 범위. 3자란 당사자 갑을 및 갑을의 포괄승계인 상속인 이의자겠죠. 상속인은 3자가 무조건 아니죠. 아버지니까. 그래서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상속인 이외의자로서 이 허위표시를 기초로 구후 태어난 놈, 이해관계 맺은 놈. 그 오른쪽에서 태어나야 되겠지. 그래서 3자에 해당하는 놈이 있고 3자에 해당하지 않는 놈이 있죠. 저 3자에 해당하는 놈 외우는 게 아니죠. 이해하면 돼. 오른쪽에서만 나타나면 돼. 이 말을 이해만 하면 돼. 가짜 양수인 을을 생각해요. 을로부터 구후 샀네요. 을로부터 구후 가등기 박았네요. 을로부터 구후 이 목적물에 압류 들어갔네요. 을로부터 구후 저당권 박았네요. 즉 다 오른쪽에서 나타난 병들이죠. 자 이번에는 을로부터가 아니라 을로 나와. 가짜 채권이 태어났고 구후 이 가짜 채권을 구후 샀네요. 가짜 채권이 태어나고 가짜 채권을 구후 병이 가압류했네요. 가짜 전세권이 태어나고 이 가짜 전세권부 채권을 구후 가압류했네요. 누가? 병이. 다 병이에요. 니은 가짜 전세권이 태어나고 구후 이 가짜 전세권에 저당권을 박았네요. 다 을. 여기에 대. 구후란 말이 다 성립되는 말이 오른쪽에서 태어났지. 자 3번. 가짜 채권 채무가 태어났어요. 근데 가짜 채무가 태어나고 구후 이 채무를 내가 보증서 줬죠. 언제 보증서 줬겠어? 가짜 채무가 태어나고 구후 보증서 줬겠네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태어났으니까 3자. 자 가짜 채권이 태어나고 이놈이 구후 파산했죠. 구후 관제인이 선임됐죠. 그러니까 다 구후.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 가짜 채권 가짜를 기초로 구후 새로운 이해관계 맺자 다 3자. 이제 중요한 게 기억이죠. 파산 관제인이 선이라야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선악을 판단하냐. 이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총 파산 채권자 100명이 있다면 100명 전부가 악이어야 이놈은 악이. 한 놈이라도 선이 있으면 한 놈이라도 선이면 선이. 그래서 전부가 악이어야 악이로 다뤄진다 이렇게 나오죠. 판례 원문이 이거였어. 그래서 전부가 악이어야 악이. 그중 한 놈이라도 모르는 놈이 있으면 99놈이 알아도 선이야. 관제에는 선이. 3자 아닌 놈. 항상 아닌 놈이 더 중요하죠. 1번 상속인. 상속인은 3자가? 당연히 아니지. 아버지니까 당사자입니다. 상속인은 가장 쉽고. 2번 대리인 갑을병 머릿속으로 그려. 갑을병 대리인을이 병하고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계약이 통정의표시 가짜 매매죠. 그러면 대리인이 통정의표시 계약했을 때 본인 갑이 과연 선이라면 보호되는 3자냐? 아니란 얘기죠. 왜? 대리인이 통정 매매계약할 때 본인 갑이 계약서에 박혀있지. 나는 갑 대리인데 우리 장난치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후 태어난 놈이 아니라 이미 계약서에 그 날짜에 박혀 있다. 3번 3자를 위한 계약. 갑을이 병을 위한 3자를 위한 계약을 하는데 갑을이 통정 매매 계약을 한 거죠. 통정의 표시. 마찬가지 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서에 병이 있어야지. 그래야 3자를 위한 계약이 되지. 그러니까 그 날짜에 존재하고 있죠. 통정하고 나중에 태어난 놈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대리에서 본인 3자 계약에서 수익자 병 3자는 선이면 보호되는 의사표시 동네 3자가 아니다. 오른쪽에서 태어난 놈이 아니니까 무조건 무효된다는 얘기지. 본인한테도 무효, 이놈한테도 병한테도 무조건 무효. 그러니까 통정무효로 갑은 병에게, 수익자 병에게, 선의의 병에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3자 계약이 있어요. 무조건 무효되니까. 선이면 유효로 바뀌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무효. 3자 자체가 아니니까. 뭐 3자가 뭐 돼야 뭐 선이라도 유효로 바뀌지. 가장 많이 나는 놈이 3번이죠. 3자 계약 통정을 했을 때 수익자. 3자 아니다. 그 다음 4번 요즘 나오고 있죠. 채권을 가짜 양도해 있지. 그러면 채권 양도할 때는 누구에 대한 채권인지가 계약서에 나와야겠죠. 그래서 채무자는 이 계약서에 박혀 있죠. 채권 양도할 때 누구에 대한 채권, 채무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살 거 아니야. 나중에 이놈이 그놈한테 돈 청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채무자도 가짜 양도 이날 박혀 있다. 채권 양도할 때 채무자 박혀 있다. 3자계 수익자 계약서에 박혀 있다. 대리인 계약은 본인이 박혀 있다. 박혀 있는 놈들이죠. 그 날짜에. 오른쪽에서 태어난 놈이 아니지. 대리에서 본인, 3자 계약에서 수익자,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는 당연히 계약서에 있다. 진짜 계약이든 통정 계약이든 당연히 계약서에 그 날짜에 존재한다. 통정 허위표시를 기초로 그 후 오른쪽에서 새로 태어난 놈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3자 아니다. 5번 갑과 을 사이에 통정 허위표시 했는데 이 허위표시에 앞선 갑 왼쪽 놈 아파트에 가등기 박은 놈. 이 놈은 통정 허위표시보다 이미 먼저 있었죠. 그 날짜도 아니고. 그러니까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 아니죠. 그러니까 3자 아니겠지. 다 됐어. 다 됐어. 오케이. 자, 적용 범위 1번. 통정은 통정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만 작동이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게 뭐예요? 계약하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따라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통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놈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적용되지 않겠죠. 통정을 해야 되니까. 이놈만 빼놓고 특히 비즈니스 나요. 비즈니스는 상대방이 있든 상대방이 없든 다 적용된다. 다 적용된다. 자, 이제 가요. 비즈니 통정. 여기 프린트 가야지. 비즈니 통정 정리해야죠. 봐요. 비즈니는 장난을 많이 쳤죠. 얼마 나오지도 않은 놈이 말이야. 5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뭐이래 장난을 많이 쳤어. 그러니까 비즈니가 어렵죠. 장난을 많이 친 데가 어려운 거예요. 자, 1번 하나하나 다 내 걸로 만들면 돼요. 1번 비즈니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자, 비즈니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죠. 불일치를 알고 혼자 하니까. 그러면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되나? 통정의 표시와 구별된다. 이렇게 해야지. 착오랑 구분된다는 앞에 뭐라고 하냐. 비즈니는 불일치를 알고 한다는 점에서 그래야 착오와 구별된다. 그래야 맞죠. 그 뒤는 착오가 아닌 통정이 없었으니까 서로 통정한 통정의 표시와 구별된다. 이렇게 장난쳤어. 이거 되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자, 2번 진이란 비즈니에서 진이란 표제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상 아니다.
주고자 하는 특정 의사표시를 표시하고자 하는 그냥 표의자의 생각, 정의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짜 마음속에는 안 주고 싶었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끝나야죠. 이렇게 장난쳐. 3번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했어요. 자, 표의자는 지 마음속에서는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했다면 이거 비진의 의사표시가 된다. 아니다. 아니라니까. 강박 증여는 증여 의사로 증여한다는 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 증여 의사 있죠.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한다는 비진이는 아니다. 네 동네 아니다. 나는 네 번째 동네다. 강박 동네다. 아니다. 정답 좀. 자, 4번. 대출 절차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 표시는 비진이 의사 표시이다. 너도 아니다. 명의 대여도 비진이 아니다. 채무 부담 의사로 채무 부담한다는 표시 비진이 아니다. 강박 증여 비진이 아니다. 명의 대여 비진이 아니다. 따라서 옳은 질문으로 사인한 놈이 대출금 반환 채무 진다. 그게 이제 실제 기출 질문 옳은 질문으로 요약집에 있는 게. 자, 5번. 이제 효력이죠. 효과.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 무효이다. 비진이가 무효인가? 원칙 유효. 이렇게 장난쳤어요. X 무효 아닌지 원칙 유효. 나 외웠어. 원칙 유효. RR 무효. 1년 동안 죽으라고 했어. 유효야. 원칙 유효야. X. 6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자, 비진이죠. 동네가. 상대방이 알았죠. RR 무효지. 무효. 취소가 아니죠. 비진이 너는 취소가 왜 나오니? 취소는 차고부터 나와야지. 무효지. RR 무효지. 원칙 유효 RR 무효. 이게 달달 돼 있어야 바로바로 잡아낸다고요. 7번. 취소에 딱 사선 긋고 사선 그어놔. 깨끗하게 보지 마. 7번 비진이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또 장난쳤죠. 이제 연결시켜봐. 6번 7번 알았거나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또는 7번 알 수 있었다면 비진이는 무효이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취소로 나왔죠. 그러니까 X죠. X 이렇게 두 번 장난쳤더라고. 한 번은 알았다. 한 번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자, 8번 비진이의 경우 상대방 을이 갑의 진이를 몰랐더라도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자, 정리 들어가요. 상대방 을이 갑의 진이를 몰랐다. 빨리 적어. 선이라고. 진이 아니 몰랐죠. 선이래. 그러면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즉 일단 선이니까 원래는 이 지문은 문제 있어요. 왜? 선이라도 과실 여부에 따라 달리거든. 선이 과실이면 맞는 지문이야. 근데 이렇게 옳은 X 지문으로 해놨더라고. 선이라면 취득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 냈어. 근데 이거 이의제기감이에요. 왜? 선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 취득 없어. 맞게 돼. 근데 이걸 다른데 X가 있었어. 아니 이게 X죠. 그러니까 다른데 그 다음에 옳은 것 거기에서 나왔어. 옳은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X 처리됐거든요. 이거 이의제기감이에요. 왜? 선이 두 가지가 있죠. 몰랐다. R 선인데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라져 버리거든. 근데 이걸 X 지문으로 처리했어. 일단 X 하세요.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로 그때는 정답 처리됐어. 하지만 이건 이의제기감이에요. 선이라도 과실이 없어야만 취득할 수 있죠.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야 X지문이 되지. 선이 무과실에 취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과실 여부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거 이의제기감입니다. 어찌됐든 답은 다른 데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X 처리된 거예요. 다음에 옳은 것은 그렇게 나온 문제에서 X예요. 자, 9번 상대방 을로부터 이 토지를 매수해서 이전 등기 경리한 병. 그럼 3자로 읽어요. 갑을 병이죠. 의사표시 동네에서는 병입니다. 3자가 맨 왼쪽 놈 갑의 진이를 몰랐더라도 이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왼쪽 놈 갑에게 있다. 자, 한번 정리 들어가야 돼. 민법은 갑이 을한테 빚이었고 을이 병한테 판 사건이야. 그럼 병은 3자죠. 자, 근데 병이 갑의 진이를 몰랐죠. 그럼 빨리 선의의 병이야.
선의의 병, 선의의 삼자죠. 선의의 삼자니까 이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고? X. 선의의 병이 소유권 먹죠. 그러니까 X지문, X지문. 그래서 이게 밑에 7, 8, 9 있죠. 이 7, 8, 9 아마 6번부터 6, 7, 8, 9가 한 문제에서 X지문이에요. X지문. 옳은 것 다른 게 하나 있고 그거 딱 쉬웠어. 그래서 거기서 골라내면 돼요. 그래서 8번은 좀 문제 있어. 어쨌든 다른 게 옳은 게 있어서 그게 정답처럼 했는데 이것도 아마 복수 정답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하니까 이직일까며 몰랐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선의 과실이면 맞는 지문이거든. 그죠? 선의 과실이면 소유권 못 먹잖아 어른. 그러니까 맞는 지문일 수도 있는데 X지문을 처리됐어. X지문으로.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B진이는 봐요. 원칙 유효. 알알 무효.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선의 과실 무 소유권 없다. 소유권 없다. 하지만 무효라 하더라도 제3자 병이 몰랐다. 이렇게 꼭 몰랐다로 나와. 그러니까 한자로 빨리 선의를 바꿔 적어버려야 돼요. 우리 공부한 대로. 제3자는 선의라면 무조건 포. 소유권 취득. 따라서 병이 소유권 선의의 병이니까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다. 이걸 빨리 선의를 고쳐 쓰는 훈련을 하셔야 돼.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여기서 시간을 계속 허비하거든. 그래서 빨리 몰랐다. 선의의 병이구나. 선의의 병이니까 너는 보호되겠구나. 소유권 네가 먹지. 갑이 여전히 소유권이 있다. X. 이런 훈련을 하시란 얘기예요. 이런 훈련을. 오케이. R 무효로 끝난다는 거. 6번 7번. 자 통정 갑니다. 통정. 은닉행위. 자 갑이 을한테 증여하면서 매매한 것처럼 꾸몄다. 을 등기. 아까 요약집에 있는 사례관계 그거 생각하세요. 1번 매매는 유효다. 매매는 가장매매로 무효죠. X. 2번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증여는 숨겨진 은닉행위로 유효죠. 4선 X. 3번 자 을이 이런 사실을 안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 해줬어. 자 맨 왼쪽 놈 증여한 갑은 이 3자 병을 상대로 들이댈 수 있다. 자 들이댈 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죠. 그러면 이 병이 소유자인지 이 등기가 유효면인지 소유자인지로 해결해. 암놈을 봐요. 을이 소유자인지 아니에 따라 병 소유권 취득 여부가 결정되죠. 그러면 을은 증여받은 놈이죠. 을 등기 유효 을 소유자. 을이 소유자니까 병도 그대로 소유자. 안병 악의 병이죠. 몰랐다 알았다 무시해. 암놈이 소유자 너도 소유자 악이라 하더라도 따라서 갑은 소유자인 병에게는 아무것도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야지. 그러니까 있다가 X.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도 병에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약집 봐봐. 요약집을 확인해야 돼요. 지금은 제가 요약집을 확인을 못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나중에 복습하실 때 요약집 보면서 확인해야 그래야 완전히 내게 돼요. 자 은닉행위 봐봐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증여세 안 내려고 매매한 것처럼 꾸며 을 등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통정의 표시니까 매매는 가장매매로 무효, 증여는 숨겨진 은닉행위로 유효, 을 등기 유효, 을 소유자. 따라서 갑은 소유자인 을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을이 병한테 팔았다. 병이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 암놈을 봐요. 을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병 선악불문 무조건 소유권 취득. 따라서 갑이나 을은 제3자 병에게 소유자이니까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중간은 꼭 등기 말소가 들어가요. 거의 99%. 그러니까 은닉행위를 보고 여기를 보면 아하 매매는 무효지 증여는 은닉행위로 유효지. 병 암놈 우리 소유자니까 너 소유자지. 갑은 너한테 들이댈 수는 없다로 끝나야지. 왼쪽 보고 바로 보면 완전히 내게 되는 거예요. 3자 4번 갑과 을의 행위는 가짜 매매로서 당사자인 갑과 을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 병에 대해서도 항상 무효이다. 한 번 더 읽어. 갑을 사이는 가짜면 통정이군. 그러면 갑을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 병에 대해서도 항상 무효이다. 어디가 X예요? 항상 무효다. A가 X죠. 선의 3자에게는 무효로 대항하지 못하니까 선의 3자에게는 무효가 아니죠. X. 5번 병이 선이더라도 자 갑을인데 병이 3자죠. 선이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무조건 습성. 통정의 표시 3자 병 나오면 무조건 선이 나오면 동그라미.
비진이에서도 병이 선이면 동그라미. 선의 병에게는 무조건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줘야 돼. 자, 병이 선이더라도 선이 동그라미. 너는 선의 병이구나. 갑은 선의 병이니까 이놈한테 선의 병은 소유권 취득하죠. 따라서 선의 병 소유자니까 소유자에게는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야지. 선의 병은 들이댈 수 없다. 보호되니까. 골라낼 수 있죠? 골라낼 수 있어. 자, 6번. 병이 선이더라도, 자, 선이 동그라미. 지금 선의 병이죠? 선의 병은 소유자 보호될 거야. 병이 선이더라도 이 모른데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선의 병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 선이면 충분, 무과실은 보호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훈련하시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너는 선이구나. 선이면 충분, 무과실은 보호요건이 아니다.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다. 소유권 취득한다로 끝나있죠. 7번. 통정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병은 자신이 소원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전 몰랐는데요. 3자 병 입증하나? 아니죠. 추정되니까 넘어가야지. 무효주장자의 갑이 반대 사실인 악의를 갑이 입증하는 병 스스로 소원이 입증하는 게 아니다. 증명하야 여기가 사선 가야지. 8번. 병이 선인 경우 왼쪽 놈 갑은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자, 병이 선이죠. 그러면 선의 병 소유권 먹었지. 따라서 갑은 을을 족친다. 을 아파트값 내나 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자, 이게 엊그저께 우리 판례특강 그 자료에 사례 문제는 판례특강이 다 있어요. 그거야 그거. 그래서 사례 문제라 제가 앞에 병이 선인 경우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 저 고생했어요. 9번. 선의 병. 자, 병이 선이에요. 선의 병이 저당권 취득한 놈이요. 자, 저당권 실행해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했대. 이 놈은 낙찰받았다는 얘기. 경매 절차에서 저당권 실행하면 항상 경매 쳤다 그래서 생각해요. 그러면 경매에서 3자가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맨 왼쪽 놈 통정한 갑은 중간 놈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선의 병이죠. 선의 병이 저당권 치면 유효한 저당권 실행이죠. 따라서 날라가 버렸다는 얘기지. 갑 아파트가. 따라서 갑은 을을 족친다. 을한테 너 때문에 임마 내 아파트 경매로 날라갔잖아. 아파트값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똑같이 두 번이나 저렇게 장난쳤잖아. 윗지문하고. 자, 10번. 병이 선의 3자라도. 자, 선이 무조건 동그라미. 선이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8번도 선이 동그라미, 9번도 선이 동그라미, 10번도 병선이 동그라미.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병이 선의 3자라더라도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가 악의자라면 이 악의 전득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장난치잖아. 앞이 선이죠. 그래 동그라미 쳐야 돼. 그러면 병이 선이기 때문에 병으로부터 산 정의, 전득자 정의 악이라 하더라도 앞놈이 소유자 그대로 승계취득 소유자니까 보호된다. 소유권 취득. 11번. 선이. 자, 또 선의 동그라미 하셔야지. 11번도. 선의 병은 당사자인 갑이나 을에 대해 갑을 사이 행위가 무효라 주장할 수 없다. 선의 병 스스로 지가 무효 주장할 수는 있다. 갑과 을이 선의 병의 행위는 무효로 대항하지 못하죠. 하지만 선의 3자 스스로 지가 통정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언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자, 을로부터 산 병이 아파트값이 5억인데 10억이 샀다는 얘기죠. 선이야. 그러면 갑이나 을은 선의 병에는 들이대지 못하죠. 근데 이놈은 2배 주고 샀죠. 계약할 때 기준으로 선악 판단하잖아요. 계약 체결 당시 선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2배 주고 샀대. 5억짜리를 10억에. 어쩔 수 없죠. 계약은 유효니까 술만 마시고 있었지. 그런데 그 후 알게 됐죠. 통정이라는 사실. 그때 이 병이 나서는 거예요. 너희들 통정이라며? 통정 무효네? 무효 주장하고 받은 거 돌려줘. 10억 줘. 아파트 등기 넘겨주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3자 스스로 무효 주장할 수는 있는 거야. 얘들은 얘한테 선의병에 들이댈 수 없지. 그러면 3자 스스로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3자 스스로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3자 해당하지 않는 놈 대리인이 통정허위 표시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 13번. 통정허위 표시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3자. 14번.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변제전 이런 거 보지 마. 채무자 중심만 뽑아내는 거예요. 대리인이 통정했죠. 대리에서 본인은 이미 있겠죠. 3자 계획에서 3자 수익자 비용도 이미 있겠죠. 그 다음 채권 양도할 때 채무자는 계약서에 박혀 있죠. 다행히 에서라고 이렇게 이쁘게 내줬잖아. 3자는 으로부터 어기에 대하여 문장이 달라요. 문장이. 그래서 에서 대리에서 본인 3자 계약에서 병 수익자 채권 가짜 양도에서 채무자 다 있는 놈이구나. 그날 너희들은 문장 자체에서 있는 놈이야. 민법은 애우는 거다 애우는 게 아니다. 애우는 게 아니요. 이해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이해하고 풀어가고 훈련하고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 자꾸 애우는 쪽으로 접근하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애우는 쪽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속 풀어가려고 계속 노력해봐. 중심 찾아내는 훈련. 선의 3자 중심. 선의의 병에게는 들이댈 수 없어. 선의의 병은 소유권 취득. 선이면 충분 과실 있다는 거 상관없어. 이런 걸 이해하고 반복해야겠죠. 반복해 내게 되지. 다 이놈들이 정답 지문이었어. 정답 지문. 옳은 것은 장난치고 정답 지문 옳은 지문은 교재에 있겠지. 제가 옳은 지문까지 하려다가 다음 중 옳은 설명할 때 그것도 정답 지문이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안 했어. 그냥 장난친 것만 했어. 왜? 중간에 옳은 설명 내버리면 여러분들이 헤매버려. 아, 어떤 건 옳은 거고 그냥 일관되게 다 X야. 일관되게 그냥 장난친 게 중요해요. 옳은 지문은 교재에 다 있어요. 그냥 같이 보셔야 돼. 같이. 오케이 10분간 쉬고.